작년 마키아 때 보니까 하이바에서 많은 팀이 제주도로 왔어요. 그리고 또 하이디네가 시상대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분위기 좋은 박스들은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막 MT 형식으로 많이 올려다니는데, 솔직히 나는 하이바가 그런 분위기 좋은 박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박스는 좀 어때요? 지금도 좋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 좋은 거랑 이 어쨌든 대표잖아. 이 매출은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다른 체육관 이렇게 대표들 만나도 요즘 어떠세요? 뭐 요즘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체육관은 또 규모가 작기도 하고 진짜 기복이 없어요. 음, 그냥 좋네. 계속 쭉, 이게 우리 체육관은 정말 우리 체육관 매니아들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꾸준해요. 뭐 요 시기 되면 조금 늘고 겨울 되면 조금 줄고 요 정도지 계속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바라는 곳을 사랑하고 거기를 떨어져도 멀리서라도 올 수 있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족 맞아요, 같은.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분위기는 되게 좋아. 그리고 엄청 뭐 대회도 많이들 나가고 하는데, 이 솔직히 말해서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이 매출적인 걸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회원이 100%다라고 하면은 그 100%가 전체적으로 다 막 이 운동을 사랑을 하고 여기가 좋아서 오는 것보다 한 40%에서 40% 정도는 그냥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보다는. 근데 그 운동하러 오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게 힘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그런 취미생활밖에 취미생활이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신규 멤버가 와도 신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오신 분들. 네, 다 어디서 소개를 해줘서 어디 살다가 안양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 보통은 이제 거기 코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안양으로 그렇죠, 가는데 그렇죠. 어느 체육관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면 보통 그렇게 되죠. 대부분이 다 하이바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멤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운동을 해보고 싶어서 처음 찾아오신 분들이면 다시 나가는 그 비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이걸 맛보고 이게 재밌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도 우리 박스로서 얘기하면은, 처음에 박스가 저희가 13년도 오픈했으니까 벌써 12년 오래되지. 13년 차니까. 그 당시에는 서초구에 박스가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았어.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몇 개 늘려봤지. 그러다가 망하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딱 2개로서 딱 강착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변에 박스가 생긴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못 느껴보신 분들은 자기 주변에 박스가 생기면 되게 공격적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옆에 딱 누가 생길 때, 이제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긴 힘들어, 처음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돌고 돈다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오래되고 하니까 다른 데서 하다가 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 맞아. 그리고 또는 신규가 일로 왔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박스는 고인물의 파티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박스로 가.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도 그런 경우.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언제 하는 게, 요즘 박스가 또 많이 줄어들면서도, 그러니까 제 주변에 닿는 박스가 되게 많거든요. 안양도요. 근데 또 생기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좀 다들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사이를 안 좋게 지내는 데들과 좀 뭔가 새롭게 박스를 오픈하는데 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되게 좀 거절하는 형식인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경쟁으로 생각하는 경쟁으로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 밥그릇 뺏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 운동을 하신 사람 입장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운동했던 사람이, 회원이
나가서 요 주변에 차려. 아, 그런 사람들 많지.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얼마 전 최근에 이런 인터뷰였는데 나는 나쁘게 생각 안 한다. 일단은 많이 생기는 건 좋은 거다. 많이 생기면 노출이 그만큼 많이 되는 거고 그만큼 크로스핏 유입이 되는 크로스핏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변에 뭐가 생겨서 여기서 다니다가 이제 가실 분들이면 언젠가는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대표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보니까 뭐 여기 가가지고 여기 우리 박스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하고 있네 라고 막 기분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그냥 여건이 돼서 여기를 다녔던 거지 여기를 좋아서 다닌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좀 본인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회원이 그렇게 떠났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애착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원한테. 그 회원한테.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대표가 혼자서 박스에 있는 모든 수업을 다 하면 분위기 좋아. 근데 이제 이 코치로서 있으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대표랑 같은 마인드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들은 회원이 나가고 할 때 있어서 좀 자기 박스에서 일하고 있는 코치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도 한 번씩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크로스핏은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이거는 약간 서비스업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운동 뭐 저도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고 하지만은 100의 회원이 있다면 그 100 중에서 20-30명 정도만 진짜 크로스핏이나 운동에 깊게 들어가고 싶어 하고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지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웃고 떠들고 땀 흘리고 즐기다 가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들이 운동의 동작을 좀 노래부로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똑바로 해라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 그냥 맞아.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하면서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뭐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근데 운동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현장에서 똑바로 해라 이런 뭐 좀 좋은 분위기에서 막 그냥 하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말투와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좀 일단은 함께 다 끌고 가려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공감해요. 그거는. 그 우리 체육관이 좀 분위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 맞아, 우리 나도 둘이서만 생각해. 수업을 맞아, 하니까. 맞아. 다른 직원이 없고. 확실히 저는 직원으로서도 처음 체육관을 할 때 운영을 해봤으니까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그렇지.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다르거든. 초창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빡세게 해. 너 이거 해. 이거 채워. 막 좀 이렇게 내가 내 자신도 빡센 코치였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나도 그렇지. 옛날에 나도 진짜 12년도 처음 막 그 당시에 코칭하고 할 때는 탐마 들고 닦고 막 날리면은 막 이러고 빈바벨 던지면은 누가 빈바벨 던지냐 베어링 나간다 막 소리 지고 했는데 요즘은 탐마 그렇게 하면은 내가 청소기 가져가서 그냥 이렇게 쓱쓱 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생각이 진짜 맞다. 우리는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옛날에는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렇지, 좀 이런 그렇지. 느낌이었으면은. 근데 그렇게 또 이게 또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막 그게 아니라 그냥 되게 말하기 힘들지만은 좀 감정적, 그러니까 이 진실과 나는 참 이게 좋다. 그러니까 참 일단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좀 그건 좀 약간 구력이 필요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좀 그러니까 구력보다도 나이를 좀 먹으면서 좀 사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참 재밌어요. 코칭이. 나도 그래. 옛날에는 내가 내 운동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코칭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오. 프로그래밍 지금 한 3, 4개월 했나? 더 했나?
우리끼리 돌려봤어요. 우리 지금 멤버들 중에 잘하는 멤버들한테 계속 돌려보면 코치 타임에 나오는 멤버들한테 돌려보면서 실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 틀이 좀 갖춰져가지고 지금 지난달부터 변은채 선수를 1대1로 트레이닝하고 있고 코칭하고 있고 이거를 좀 더 자리를 잡아서 프로그램을 런칭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타겟이 이제 여성 회원들, 좀 잘하고 싶은 여성 회원들. 론쌤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위에까지는 못 가봤으니까 남자들을 어느 정도 수준을 타겟팅을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온다고. 근데 나는 어쨌든 가봤잖아. 그치, 여자라서 가봤지. 가봤으니까 내 이 피드백을 통해서 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머신이요. 머신. 머신하고 근데 일단 이 동양인들은 머신이 최약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머신 늘리는 거 내가 강점이 지구력이니까 뭔가 그 지구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 육각형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치. 근데 그 육각형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프로그램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하이디도 제 거를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육각형이 진짜 힘들어. 힘든데, 그걸 이해하고 겪어보면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지금 한 명을 키우고 있어요. 여잔데, 그 스토리에 맨날 올라가는 맞아. 친구 그 친구인데, 쑥쑥 늘더라고. 쑥쑥 늘어. 그러니까 뭐 하이디는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왜 안 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쳤고 너무 많이 그런 게 있기 더 이제 다시는 선수 안 키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도 그 친구한테 테스트를 몇 번을 던졌는데 그거를 다 물더라고요. 다 따라오길래 그래 한번 일단 2년 정도 보고 가자라고 했는데 쑥쑥 잘 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욕심은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수를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가장 못했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대치가 컸어. 그리고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그 선수가 물론 그 선수도 힘들겠지. 근데 나도 힘들거든. 근데 그 선수가 그 힘들어하는 거를 못 이겨내는 모습이 내가 더 힘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면서 지금은 기대치를 낮췄다라는 게 얘가 뭐 안 돼도 뭐 그만이야 라고 그것보다는 더딜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이 친구가 질리지만 않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 컴페티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단 즐기게 해주는 걸 우선적으로 가자. 시우는 잘하고 있어요? 시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시우가 뭔가 우리 체육관을 좀 친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지난번에는 그 수원까지 걸어간다고 하면서 중간에 안양에 우리 체육관에 들려가지고 쉬었다 갔어요. 물 마시고. 이렇게 체육관 회원이었다가 코치로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체육관에서. 보면은 되게, 우리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좀 한 번 더 느끼고 기분이 좋아요. 예. 우리가 하는 게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맞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이 길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도 행복해 보여야지 수업하는 사람도 행복함을 느끼거든. 근데 수업하는 사람이 되게 딱딱하니 그냥 일단 어떻게든 1시간 채우고 그냥 일단 와드만 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들면 회원들도 그냥 거기까지지. 그냥 운동에서 끝. 근데 여기 이제 운동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는 거는 커뮤니티로 간다라는 거는 그 수업하는 사람의 마인드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시아권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 지금 엑스포디움이라는 이 회사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만 아니라 진짜 아시아에서 잘하시는 선수들을 다 하나씩 데리고 있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시처럼 느껴지는데 또 거기에 하이디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디움 선수들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엑스포디움에서 선수로 선택을 하는 거는 실력으로 선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잘하니까 이렇게 선수로 뽑아야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의 이미지와 좀 맞는 선수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좀 비슷한 결의 선수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파이스트 개인전 영상 판독을 이제 하는데 그 상호가 있는 엑스포디움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체육관. 거기에서 엄청 많은 선수들이 측정을 했어요. LM도 거기에서 한 2배 정도 측정하고 뭔가 그만 갔다 온 거고 그렇게 많은데 지금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그 엑스포디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는 승종이, LN, 영식이. 그게 다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되게 중국이나 뭐 대만, 뭐 되게 세계적으로 다양한. 중국에 둘, 넷, 5명. 남자 셋에 여자 둘. 뭐 대만도 있고 뭐 또 막 있잖아요, 그렇죠? 대만은 하나. 하나. 네. 그 타투 있는 친구. 음. 이번에 그 로그 강경순이 같이 거기 가서 하이록스를 했더라고요. 아 맞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맞아. 그 친구랑 같이. 그래서 하이록스를 강경순이 간다고? 어떤 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어차피 경순이와 하이록스는 좀 맞지 않는 느낌이긴 한데. 맞아. 그랬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선수 펜치. 네, 요렇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엑스포디움이 그 엑스포디움 식구들끼리 해서 뭐 이런저런 대회를 많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엑스포디움이 좀 우리나라는 쇼케이스만 진행을 했지만 외부에서는 좀 대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대회 나가보면 어때요? 엑스포디움뿐만이 아니라 해외 대회를 나가면 우리나라는 아직 더 많이 해야겠구나. 난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그거는.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대회를 여는 주최 측 말고도 그냥 응원을 오는 사람들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해외 대회를 나가면 정말 내가 선수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다 허술해.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리고 선수 뭔가 프로 선수가 된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동호인 대회 나온 느낌이랄까. 네. 제가 더 꼼꼼히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제가 대회를 이런저런 기획팅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공간적인 면과 그리고 뭔가 이 화려한 모습 그리고 모집을 최대한 한다 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이 솔직히 말해서 대회로서의 이 수익을 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못 봐요. 거의 또이또이인데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 자금을 대회를 위해서 막 모으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조금 얘기하자면은 현물은 모르겠는데 현금으로서가 뭔가 이루어져야지 대회가 크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현금으로서의 이런 후원사들이 거의 안 붙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공간적인 면도 하려고 하면 제약이 너무 많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파이스트에서도 야외 런을 시도했다가 안 된다.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말하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그 옆에가 공실이 벼가지고 이 정도 사이인데 어떡하냐 해가지고 진짜 머리를 싸매고 제가 막 이거 밀면서 거리 재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꼬불꼬불 했더니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들어 놓고 봤더니 되는데 이거는 이 와드의 취지가 아니라 이거는 셔틀런을 좀 길게 하는 뛰는 형식이어서 솔직히 분별력이 크진 않은데 아시겠지만 셔틀런을 많이 하면 허리가 올라와요. 그 와중에 클적을 시키면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했는데 역시나 다르게 승종이가 허리가 올라왔죠. 그런 거 보면서 참 저도 아쉬운 게 많아요. 다른 해외 대회 나가면 그 퀄리티가 다르다고 느끼는 게 그 주최자들이
돈을 벌려고 여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대회 그 샤먼 대회. 아, 샤먼? 네, 샤먼 대회도 그 대표가 돈이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대회를 이렇게 열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좋은 거야. 그게 좋으니까 난 여기다 돈을 쓸 거야지 이걸로 돈을 벌 거야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돈 있으신데 큰 대회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왜냐면 진짜 이 대회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도움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막 이리저리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그게 참 우리나라가 쉽지가 않아요. 돈 많다 내 이름으로 대회 하나 열고 싶다 하시면 그렇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참 맞아요. 우리나라도 대회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FET도 그래서 더 좋아지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마키아도 그렇고. 그런 와드 디렉팅 같은 거 요즘 와드를 우리 프로그램 메인 와드를 제가 짜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해 내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하나 뭐 하나. 그래요. 그것도 괜찮지. 나중에 하나 뭐 나랑 하나 그럼 우리 둘이 뭐 하나 만들어봐도 되지. 뭐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 진짜 있고. 경험과 노하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 우리 그 체육관 멤버들이 저한테 합하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 대회 와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 분석하고. 그러면 짝짝짝. 자, 넌 이거 몇 개씩 몇 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주지. 그러면 이번에 FET 예선을 안 했지만 네. 봤죠. 네. 그거에 대한 평은 어떤가요? 개인전이나 팀전. 뭐 개인전이든 팀전이든. 개인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안 했지만 하고 싶은. 안 했지만 이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혹시 각 와드의 이 취지는 알 것 같았어요? 네. 뭘 테스트하고 싶은지를?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그리고 좀 팀전은 와드 수준을 조금 낮춘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뭐 많은 인터뷰에서 제가 계속 언급은 했지만 팀전은 게임 티켓이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큰 무대에서 쓸 수 있게끔 하고자 해서 좀 약간 수준을 낮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 약간 엘리트와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팀전 대회를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에 마블도 신청했던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느꼈을 때 시시하지 않은 와드. 그런데 박스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했을 때도 해보자 해서 비벼볼 수 있는 수준. 그거를 찾는 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 지금 끝나면서 지금 팀전 영상 판독을 하면서 보면은 뭐 확실히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죠. 근데 그래도 뭔가 확 처지지 않고 다들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도 저도 그냥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선 와드도 그래서 그 팀은 수준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온 사람들도 본선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하려면. 그래서 뭐 냉정하게 개인전 와드는 이미 다 끝난 상태고요. 제가 테스트 직접 하고 뭐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제가 못 건드리는 중량은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전 예선전 와드 같은 경우 마지막 이벤트 그 버피박스 점프 오버랑 그라운드 오버헤드 저는 2호를 못 끝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으로 계산하고 했을 때 그래도 세미파이널에 나올 정도의 수준이면 한 반 타작 정도는 남자는 완주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보고 싶었던 그림처럼 225를 끝내냐 못 끝내냐의 싸움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스트렝스가 나뉘는 그러면서 이제 카디오를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은 이제 275까지 끝내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순이가 딱 해주면서 한국에서 한 명이 끝냈구나 했는데 이제 동일하게 그런 건 가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합하고라고 했는데 자, 올해는 선수로 출전을 안 하지만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미 개인전 리더보드 순위 쫙 떴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 다 됐고. 네. 근데 한국 선수들이 많이 이름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게임즈가 가능성이 있는 한국 선수들과 그리고 나는 이 선수가 기대된다라는 뭐 외국 선수 다 포함해서 누가 있는지. 일단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고 또 그건 저도 한국 그래요. 선수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일단 남자는 다 예상을 하겠지만 안창림 선수가 제일 기대가 되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봐봤어요? 하긴 론센도 하셨으니까 론센 정말 깔끔하죠. 네, 너무 깔끔하게 잘하는 거예요. 노랩 하나 없이 유일하게, 왜냐면은 안창림 영상을 제가 다 했는데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유일하게 패스트 모드로 돌리든 표준 모드로 돌리든 잡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깔끔했어. 그래서 올림피아는 다르구나 이 생각이 정말 확 들었고 올해 뭐 게임즈를 갈 성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되게 기대되는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창림 선수 남자는 제일 기대가 되고 그리고 승종이 제일 좋아요. 승종이 잘해. 그리고 여자는 뭐 승현이. 승현이가 지금 1위죠? 네, 맞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27살이잖아요. 27살. 앞으로 한 뭐 3, 4년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자 같은 경우는 승현이, 다원이가 탑5 안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늘 승현이하고 경쟁을 했었던 카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승현이는 정말 제 생각에 제가 느끼기엔 단점이 없어요. 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육각형이 거의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카야는 단점이 있어요. 보면 딱 그 단점이 보여요. 그걸 극복하지 않는 이상 그럼 카야의 승현이가 단점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야의 단점은 유연성. 모빌리티, 네. 리프팅이 약하지. 네. 유연성 때문에 아.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극복해야 돼. 아니면 저는 여자는 이번 예선에서 2등한 선수, 저도 이름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2등이에요. 그 친구가 다크호스 중에 하나다. 카야가 3등이에요? 카야가 3등인가 4등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카야는 조금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그 2등한 선수가 어느 나라 선수예요? 그 나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기계로 한번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돼요. 순위가 누군지. 그냥 그 친구가 약간 안창림 같아요. 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다 했어요. 오, 와드를요? 근데 2등이니까 이제 이 저지가 있고 오, 깔끔한 경기장에서는 승현이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크호스네. 그리고 그 친구도 약점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처음 제가. 와요? 아니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워낙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봤던 것 같은데 그냥 올해 제 눈에 유독 많이 띄었어요. 뚜쌤도 남자는 안창림. 일단 저는 안창림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고 역시 올림픽 선수는 다르다. 진짜 엘리트 선수들이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저는 구력과 경순이를 강경순. 저는 한 표를 조금 주고 싶어요. 그냥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경순. 뭔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옛날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일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순이가 되게 어렸었구나. 그 당시에. 아직도 나이가 젊구나. 근데 저는 그냥 강경순의 플레이가 제가 갖지 못한 거를 갖고 있는 친구여서 그런지 그냥 남자로서 멋있어. 맞아. 남자로서 경순이가 멋있어요, 저는. 남자한테 인기 많은 선수. 근데 나도 강경순 제일 멋있어요. 몸을 너무 잘 써. 맞아.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절대 힘들어도 눕지 않고 걸어가면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영상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영상 봤더라고. 나는 뭐 끝내고 우악 눕잖아. 힘들다고. 절대 상남자. 절대 남들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